네, 자동차주 현대기아차 주가는 작년 12월 말에 거의 바닥을 찍었죠. 이후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자동차 업계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는 만큼 살펴봐야 될 재료들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관심이 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될 텐데 자동차주에 대한 오늘 연구원님의 고견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현대차 기아가 IRA 우려를 딛고 판매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현대 기아차와 가격이 비슷해지지 않았나 하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영향이 없는지, 또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했는데 국내 판매량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대차 호실적 배당금 발표에 떠들썩했죠. 미국 판매량 1위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그동안은 IRA 법안이 현대기아에게 뭔가 제일 큰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이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역대급 판매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IRA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부분은 작년에 굉장히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몇 가지 좀 변경 사항들이 있었죠. 후속적인 조치들이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리스 차량이라든지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우회를 함으로써 좀 회피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성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과 수요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장 동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의 판매를 늘려나가는 데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판매는 이제 전기차에 더해서 이제 내연기관차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데 네. 현대기아차의 내연기관차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SUV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또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 시장 점유율은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대차의 경쟁자라고 하면 테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대폭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모델 Y 가격을 20%가량 내렸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18%나 증가했다라고 하던데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 현대차, 기아차랑 가격이 비슷해진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행보가 현대기아의 점유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굉장히 큰 폭으로 했죠. 예. 특히 모델 Y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20% 가까이 네.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인하를 해서 다른 메이커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긴 네. 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동반해서 가격을 내리려는 움직임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초과 수요가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데는 일단은 문제는 없다. 네. 원래 계획했었던 물량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세부적인 그 법안에서의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구매자의 구매력이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못 받게 이제 법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네. 어떤 조항을 다 갖다 대더라도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소득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보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또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외를 하고 본다면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크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상황인 거고 다들 이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좀 수요가 계속해서 괜찮을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에 대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포드나 벤츠 같은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차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의 포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이러한 역대급 점유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올해까지는 일단 점유율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일본 차들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현대기아차 그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고 있는데 일본 차들이 이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뭐 전기차 라인업들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시장 트렌드가 전기차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무기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차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방이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대기아차만큼 정차 시장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메이커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소수의 상위 플레이어에 현대기아차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망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까지는 현대기아차 국산차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보조금 개편 움직임에 우리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뭐 조건이 복잡하던데 잘 보면은 결국은 뭐 현대 기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본 대로 이 현대차 기아가 수혜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개편이 된 건가요? 네, 현대기아차한테 수혜가 많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대상 차종들, 그러니까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전체 시장 규모를 좀 늘리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전기차가 한 15만 대에서 16만 대 정도 국내에서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20만 대 이상 보조금을 받으면서 신차 판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뭐 VTL 기술들을 적용할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국내에 얼마나 많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을 했는가 뭐 이런 각종 투자 관련된 조항들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뭐 신규 투자를 안 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내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 메이커한테 더 많은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개편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부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로컬 전기차들이 국내 시장에 신규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메이커들이 네.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국내 투자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 진입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중국 로컬 EV들이 좀 초기 시장에 진입했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사실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신차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돼서 신차 출고 기간이 다시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기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문을 잠깐 닫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공급망 문제가 좀 장기화된다면은 이 출고 대기 시간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네. 사이드 임팩트 센서라고 하는 특정 센서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공장 가동을 잠깐 동안 지금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이게 근데 장기화되지는 뭐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게 기사 내용을 저도 이제 다 파악하진 못했지만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일시적인 생산 차질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고 어떤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좀 소소한 생산 차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이슈도 많았었고 공장이 이제 장기간 가동을 중단하는 뭐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또 재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작년보다도 전체적인 반도체 재고 상황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급만 차질 같은 경우에도 공만 차질도 많이 이제 좀 대폭 개선이 되면서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수준의 영향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도 그냥 잠깐 동안의 영향이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공급 지원은 단기 약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여쭤봤고요. 저희가 또 많은 질문들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음 주제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완성차들의 역대급 실적이 부품주로도 이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부품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연구원님의 비결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고 이번 연도 실적 예상치도 좋게 냈어요. 그렇다면은 이 차량 판매가 증가를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 또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좀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맞다, 자기는 자동차 안에서 부품주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어떤 부품주를 노리시는지 궁금하지만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렇다면 네. 앞으로도 이외의 다른 부품주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일단 완성차가 실적이 좋으면은 네. 부품주들 실적이 같이 좋은 게 일반적으로 맞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익률 측면에서는 완성차가 좀 독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성차가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부품주들은 거기에 약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주식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주들이 베타가 조금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주가가 호실적이 나오고 하면은 부품주들이 뒤따라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 다음으로 이제 부품주를 투자 대상으로 이제 소팅을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수익성이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제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 앞서서도 이제 오토에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완성차랑 이제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공급사랑과의 어떤 이익이나 주가에 좀 갭이 좀 벌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차들이 단순히 이제 차량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차량에서 차지하는 밸류가 점점 더 커지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뭐 인프라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각종 서비스,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올해도 고속 성장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대오토에버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몇 개를 봤는데 이 미래차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별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쓰셨거든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뭐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보다는 자율주행이나 미래 기술 같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성능과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를 투자할 때 이제는 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런 전략을 짜야 될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굉장히 이제는 드물고요. 사실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과거에는 어떤 독립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서브 하위 개념으로 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막 좀 개발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차량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게 이제 현대오토에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밸류 체인 내에서는 지금 현대기아차의 수익성 상승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거는 네. 일단 현대오토에버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이런 부품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젠 곧 있으면은 뭐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이 조금 더 남아 있죠. 뭐 만도라든지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굵직굵직한 부품사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작년 4분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높아졌다가 이제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올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좀 시각들이 어떤 반영이 되면서 주가들이 좀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품사들, 뭐 만도나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를 좀 눈여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유럽 쪽 때문에 특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로 실적이 굉장히 이제 주가랑 같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는 반작용으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 안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현대 오토에버가 미래차 성장의 과실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또 만도와 한원 시스템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부품주를 노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주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여쭤볼게요. 제 생각으로는 뭐 현대나 기아는 대형주니까 전반적인 지수 흐름이나 수급 영향을 크게 받아서 움직여도 뭐 큰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적인 부품주가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주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완성차 수익성이 부품주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면 완성차를 먼저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해 봐야 될까요? 완성차도 올해는 이제 투자 대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가이던스가 다른 글로벌 완성차 대비해서도 훨씬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그래도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9.9%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 뭐 이렇게 좀 가이던스를 줘서 굉장히 이제 좀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이 좋으면은 사실은 수익률 자체는 부품사들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경험을 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완성차도 이젠 가져가시되 말씀드린 현대오토에버나 뭐 이제 한원시스템 이런 부품사들에도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주 이제는 중소형주 레벨로 간다면은 뭐 이제는 미국 쪽에서 얼마 전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뭐 네. 서현이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호실적을 내놓았고 또 올해 전망치로 봤을 때도 성장성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자동차주, 이 지금 구간이 정말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둬야 하는 시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파헤쳐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